여러분은 견과류를 어떻게 먹는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단지 견과류의 특징을 모르는 것 뿐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견과류 먹는 법 3가지만 알면 여러분은 진짜 건강하게 견과류를 드시게 되는 겁니다. 견과류 드실 때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반드시 씻어서 먹는다. 둘째, 밀폐 용기에 보관 후 냉동 보관한다. 단 일주일 이내 섭취 시 냉장 보관 가능. 셋째, 적당량만 섭취한다. 입니다.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진짜 그냥은 못 먹겠더라고요. 색깔과 맛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에 좋은 견과류 많이들 챙겨 드시죠? 혈당 관리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면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예방까지 된다고 하니 견과류 안 챙겨 먹을 이유가 없는데요. 특히 이 견과류 중에서도 아몬드는 마그네슘과 칼슘 함량이 높아서 더욱 인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견과류 드실 때 어떻게 드셨나요? 마트에서 대용량 한 봉지 사서 통에 넣어두고 식탁 위에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드시거나 반찬으로 만들어 드시지 않았나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자꾸 깜빡깜빡하니까 몇 달 동안 보관만 하기도 하고 눈에 보여야지 잘 챙겨 먹으니까 식탁 위에 올려놓게 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견과류를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견과류를 먹기 전에 이거 딱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반드시 물에 씻어서 먹는다. 왜냐하면 아몬드는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오는데 아몬드의 주름진 껍질 사이에 이물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씻어보시면 알아요. 까만 물이 몇 번을 헹궈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4번에서 5번 정도 씻고 나면 이 뽀얀 자태 보이시나요? 그 다음으로 불리는 과정이 있는데요. 아몬드를 8시간 이상 물에 불리고 10분 정도 물에 끓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피트산 때문입니다. 피트산이란 지난 병아리콩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로 곡물이나 견과류, 씨앗, 콩류 등의 껍질 속에 들어있는 천연 항산화 물질로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하고 미네랄 섭취가 중요하다면 반드시 불리는 과정을 포함시켜 주세요. 피트산을 더 확실하게 제거하고 싶다면 불린 후에 끓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몬드의 풍부한 마그네슘과 칼슘 등과 같은 다양한 미네랄의 흡수를 높이고 단백질 흡수율도 좋아지지만 아몬드가 더욱 부드러워져서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위장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겠죠. 아몬드를 냄비에 넣고 잠길 정도로 물을 부은 뒤 끓여주시면 되는데 끓기 시작하면서 10분 정도만 더 끓여주세요. 이렇게 끓인 후에 찬물에 헹궈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끓여주면 피트산과 같은 독성 물질이 더욱 확실하게 제거가 되고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땅콩과 같이 고소한 맛이 납니다. 하지만 무조건 불리고 삶는 과정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트산에는 항산화 작용과 혈당 스파이크 예방 그리고 중금속을 제거해주는 효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소화 기능에 문제가 없고 미네랄을 다른 음식으로 섭취가 가능하다면 굳이 불리지 않고 드시는 게 아몬드에 포함된 탄닌과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에 더욱 좋습니다. 특히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기 때문에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탄닌과 폴리페놀 성분을 섭취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생 아몬드를 구입을 하고 4번에서 5번 정도 깨끗하게 씻은 후 12시간 정도 물에 불리고 10분 이상 끓여서 약불에서 구워 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며칠 전부터 제가 눈 밑에 떨림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인데요. 어지럼증과 함께 눈 밑은 물론 눈 안쪽의 떨림이 마그네슘 부족 때문에 부족한 마그네슘 섭취와 소화 기능이 약하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물에 삶은 후 물기를 제거하고 약불에서 굽게 되면 맛이 더욱 고소해지고 풍미가 가득해집니다. 생 아몬드를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저 역시 굽는 동안 맛을 하나 봤다가 5개에서 6알을 그냥 주워 먹게 되었어요. 구울 때 주의할 점은 물기를 제거한 후에 중약불에서 은은하게 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몬드를 120도 이상 고온에서 가열하게 되면 산화가 되어 불포화 지방산이 변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곰팡이 독소이자 1군 발암물질로 널리 알려진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0도가 넘지 않게 중약불에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콩이나 견과류 같은 경우 딱딱한 껍질에 쌓여 있는 이유가 바로 직사광선이나 공기, 열에 노출이 되었을 때 산패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보관 방법이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패란 직사광선, 공기, 온도에 의해서 부패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방산 성분은 산패를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뚜껑을 자주 여닫는 행위 자체가 공기와의 접촉을 증가시켜 산패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 드실 양만 작은 유리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세요. 나머지는 지퍼백에 넣어 공기를 모두 빼고 꼭 밀폐한 뒤에 냉동 보관 후 조금씩 꺼내 드시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아몬드를 포함한 견과류도 올리브유와 마찬가지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는 식품이잖아요. 잘못 보관할 경우 산패의 위험이 있고 건강에 좋은 성분보다 독소와 1군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을 그냥 먹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특성을 이해하고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볶거나 구운 제품을 구입하신다면 믿을 만한 회사 제품을 선택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적당량만 드시는 겁니다. 하루 권장량은 1온스, 28g 정도인데요. 칼로리가 높고 지방 함량이 많기 때문에 많이 먹을 경우 살이 찔 수 있고 신장 결석이 있는 경우에도 더욱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5에서 30g 정도로 성인 여성의 손바닥 크기 한 줌 정도 양만 섭취해 주세요. 이렇게 산패 위험률이 높아 보관법이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이 견과류를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견과류마다 각 효능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몬드의 효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몬드는 영양학적으로 지방이 많고 탄수화물 함량이 낮은 편이라 저당식으로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저탄고지 케톤식의 안성맞춤인데요. 이 아몬드를 가루로 내어 케이크나 쿠키 반죽에 밀가루 대신 사용이 가능하고 건강한 빵과 케이크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아몬드를 따뜻한 물과 소량의 소금을 넣어서 갈아주면 아몬드 우유가 되는데 당뇨인들은 갈아서 마시는 것을 삼가해야 하지만 아몬드의 경우 갈아서 마시더라도 혈당을 올리지 않고 더욱 고소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몬드에는 단백질 함량도 높고 특히나 비타민 E, 철분,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몬드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16g으로 호두나 피칸보다 높으며 귀리나 두부보다 높고 웬만한 고기에 근접할 정도로 대단히 우월한 편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E는 뇌신경세포를 활성화하여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주고 뇌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뇌신경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 기억력 향상에 좋으며 이에 더해 리보플라빈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뇌건강 아이들 학습 능력과 어른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의 경우 100g에 270mg이 함유되어 있어 성인의 1일 권장량을 다 채워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할 경우 당뇨병에 걸리기가 쉽다고 하니 마그네슘 잘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피부 건강에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몬드를 매일 섭취할 경우 피부의 수분량이 증가하고 주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줍니다. 아몬드에는 콜레스테롤이 없고 오히려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를 섭취한 그룹은 머핀을 섭취한 그룹보다 LDL 수치가 낮고 HDL 수치가 높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역시 많이 들어있는데 웬만한 과일이나 야채 뺨치게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은 불편하지만 굉장히 영양소가 풍부한 견과류를 드신다면 각 견과류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드시게 되면 영양제로 흡수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아몬드를 라면을 먹기 전에 먹는다면 혈당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 땅콩버터 때 어떤 분들이 댓글에 땅콩버터를 먹고 바로 식사를 하면 안 된다. 10분 전에 먹어야 한다. 탄수화물 대용으로 먹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아몬드를 먹고 20분 후에 라면을 먹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몬드는 혈당 관리에 좋은
피트산을 거의 제거를 한 아몬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아몬드를 섭취하는 이유가 바로 마그네슘 섭취이기 때문에 미네랄 흡수율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저는 불리고 삶는 과정까지 해서 피트산을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라면 역시 양이 작은 스낵면을 선택을 했고 국물을 조금 많이 해서 간은 싱겁게 달걀은 1개와 파도 조금 넣어 보았습니다. 식전 혈당 89, 식후 30분 152, 식후 1시간 128, 식후 1시간 30분 145, 식후 2시간 120, 식후 2시간 30분 92, 식후 3시간 111입니다. 지난번 열라면 먹었을 때 혈당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 그래프를 보시면 식후 1시간 혈당은 더 낮아졌지만 식후 1시간 30분 혈당은 더 높아졌는데요. 지난번 땅콩 버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난번 땅콩 버터도 피트산을 제거한 후 볶은 땅콩일 가능성이 높고 견과류를 혈당 조절용으로 드신다면 피트산을 제거하지 말고 고탄수화물 식사가 아닌 저탄 고지용 식단에 포함시켜서 먹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무리 건강에 좋은 식품도 먹는 방법에 따라 그 효능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말자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이 이 영상을 더 많이 보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